학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본원적인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론 내렸던 게 지금 여기 우리의 얘기를 하자. 그런 생각을 이제 크게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현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80년대 초반들이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항거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서 그 벌어지는 그 현상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작업들이죠, 대개는요. 그 데모할 때 뭐 스크럼 짜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약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돌 던지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운유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 관심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교훈적으로 얘기하면 보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줘야지 즐거워하는 것 같고 감상하는 맛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더 효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빨리 그 더 나은 공부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학을 가면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랑 절연이 돼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문화의 어떤 그 차이를 비교하고 싶고 그 얘기는 곧 객관적으로 그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풍토에서 작업을 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엔 또 대세였었기 때문에 그림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을 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화 전공을 선택한 거죠. 판학과가 아니라 전공을. 우리가 깊지 않았던 그 몇몇 가지 뭐 재료에 대한 거나 테크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었는데 판화 때문에 철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 학교의 그 풍토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훨씬 더 장르나 매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열려 있는 학교였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풍토가 더 마련이 되어 있는 학교라서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한 그런 작업들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어요. 뭐 페인팅으로도 해보고 파나로도 해보고 또 파나를 개념을 좀 확대시켜서 뭐 이렇게 설치 개념으로도 가보고 예를 들면 뭐 그 넓은 그 실기실 바닥 전체를 황금 금괴를 프린트해서 깔아서 거길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밝게 만든다든지 뭐 그 미국에 있는 거지 모습을 형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옷가지를 실제 찍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화를 넓게 이렇게 펼쳐보려는 왜냐면 판화를 하면은 되게 크기 제약을 받거든요. 프레스 크기가 뭐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크기의 제약을 받는다든지 또 입체를 가진 볼륨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서 또 평면성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공간에 펼쳐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설치의 형태를 띠게 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판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더 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제가 그 예술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을 총 정리한 그 글이었어요. 애초에는 삶밖에 없었고 예술이 있었던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좋은 면모들이 이제 그 눈에 띄기 시작해서 그것들을 점점 이렇게 그 키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일상으로부터 이탈된 예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극치에 달한 게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죠. 모더니즘의 피크를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아마 70년대 뭐 이때쯤일 텐데 거기에 대한 반성적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일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뭐 끌어내린다보다는 일상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그 좋은 예술을 같이 누리자라는 게 이제 그 기본 모토인데 그때는 특별히 예술이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공기라든지 매일 먹는 물처럼 뭐 그런 차원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굉장히 이상론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저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해서 들어왔더니 설치라는 양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었는데 보면은 되게 어떤 그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그 경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유발시키는 그림 그런 쪽에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오브제에 그 강제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또 느낌을 갖는 오브제들이 아니라 새것인 생경한 오브제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이제 전체 전시를 끌어나갔던 거죠. 제가 돌아와서 봤더니 백 논리에 대한 그 얘기하고 이념적으로 너무 나눠 싸우고 그러는 것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불구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목발을 제작하고 남이 인정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한 그런 것들 다른 거 인정하지 않는 뭐 이념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생각하는 그런 거라서 이제 그 두 가지 색을 이제 빨강, 파랑, 그 다음에 뭐 흰색, 검정 해놓고 거대한 불구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달았던 거죠. 권력으로 무력으로 지칭되는 뭐 권총이라든지 노동으로 지칭되는 뭐 이제 그 망치라든지 지식으로 좀그 되는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식인, 그다음에 노동자, 권력층 전부 다 사실은 오염돼서 빨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그거죠. 그래서 빠는 빨통을 놓고 빨래판을 놓고 그런데 제재들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권력층의 강력한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재를 많이 놔줬고 노동자들이 제일 사실은 필요로 하는데 옷이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거기는 하나밖에 안 놔주고 이름도 한 스푼인가요? 뭐 소박한 이름으로 해주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러니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빗대서 표현한 거죠. 아니 오늘날 예술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미술관 앞에 명판을 걸려 있기도 하고 학교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내폐경에 젖어서 뭐 이제 고물상이나 쓰레기통에 있는 건 아닌지 뭐 진짜 참된 예술이 어디에 있는 건가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 현황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거죠. 과연 이상적인 예술이란 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예술이 라는 것에 대한 그 반성적인 거 얘기 같은 것들하고 같이 질문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건데 통계에 의한 건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시킨 거죠 그대로. 근데 꽤 여러 개를 했었어요. 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재임 기간이 무슨 작업을 할 만한 소재가 되고 뭐 그러겠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전환시키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기에는 이쁜데 내용을 보면 아, 한 사람이 많이 해 먹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한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재료가 좋았을까 했을 때 탁구공은 평면에 붙이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썼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볍게 부딪히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역할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재료가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약간의 의미와 뭐 시각적인 거랑 같이 고려가 돼요. 아주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 비아그라라는 것이 도움을 주는 약이긴 하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그거를 이제 쓰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재미있는 저는 약품이고 재미있는 오브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결국은 이제 확대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 하나로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개 막 나눠주는 거 있고 전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 나열을 하든 크게 확대를 하든 뭐 아니면은 다 비워놓고 하나만 나서 집중하게 하든 뭐 그런 것들이 강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하필이면 비아그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걸 택한 거죠. 여기에서는 비미술적인 방식들, 미술에서 흔히 택하지 않는 방식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시의 컨셉이었는데 가다의 문맥에서도 이런 식의 그 제안 같은 걸 하고 작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미술에 대한 저항이에요. 딴짓을 하고 딴짓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술을 신격화시키지 않고 특별한 대단한 어떤 걸 만들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하찮은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것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회귀한 어떤 그런 단초들이라는 거죠, 전부 다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 전시에서는. 보통 작가들이 컴포지션을 하면 어떻게 배치를 할까, 어떤 색을 쓸까, 어떤 면적을 할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개성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조건서지만 무작위적으로 그냥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바꿨죠. 응답순으로 먼저 한 사람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녀를 나눠서 한다든지 뭐 조건은 이게 조금씩 달라지면 결국은 다 거의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한 건데 작가들이 한 게 훨씬 더 아름다우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북에서 했을 때와 강남에서 했을 때 혹시 차이가 있나? 여성이 좋아하는 것과 남성이 좋아하는 게 차이가 있나? 마치 센서 조사하는 것처럼 그 방법을 그대로 택해서 작업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험했다기보다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입증해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그걸 한번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미의식이 절대로 작가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미술적 방법이 아닌데 얼마든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 보이는 전시가 많이 보여준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그림을 뭐 정서의 순화라든지 위안 위로라든지 뭐 아니면 비전의 제시라든지 그런 쪽의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미술은 적극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고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고 예를 들면 모더니즘이 있으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게 격조가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시대를 풍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의 반작용으로 시끄럽고 소란하고 막 재밌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너무 시끄러지고 그냥 이것저것 막 다 섞이고 그러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좀 정리하자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환인 거죠, 말하자면. 그림에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뒷장 같은 경우가 이제 변기를 갖다 놓고 별별 걸 다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변기를 보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할 거리를 잔뜩 제공해 주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생각하는 예술, 생각하는 그림, 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들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거에 그 일환으로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 방식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언어를 쓴다든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는 일환으로 이제 그 체연집이라든지 뭐 그 아티스트북 같은 거를 이제 언어와 텍스트를 이제 활용해서 뭐 내용들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게 하늘을 울리는 북소리거든요. 천고가. 아니 천고에 해당하는 글이 좀 있고 그분이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천고를 발행할 때 어떤 입장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하늘을 울리는 그 얼마나 이름이 커요.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이명박 시절인데요. 공약을 남발하잖아요. 둥둥 떠 있고 공약이에요, 공약. 이거는 이제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자라니까 계속 자라는 거 이거 만들었던 거고 겉과 속이 다른 버선 원래는 이제 다 흰색인데 그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오리발 직접 갖다 놓고 기성세대 잘못했으니까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정치가들을 위한 도구로서 제가 연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작업 자체를. 원래는 일본에서 전시를 했을 뭐 직접적으로 일본 사람들 때리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치가들을 위한 왜냐면 일본 사람들 정치가들이 더 못하니까 그래서 했던 건데 우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맞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그것들을 연작을 했던 거죠 거기. 병치는 그냥 방법론에 대한 거예요. 그늘이 이제 주제에 대한 거고 그늘을 바라보는데 병치라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였죠. 사회의 그늘에 대한 것을 병치로서 드러내 본다는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반성으로서 이 전시를 한 거였는데 항상 삼포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막 우리 사회 문제로 떠오를 때였는데 저는 우리 세대가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사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덧 보니까 사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뭐 직업은 다 뭐 찾지도 못하고 막 젊은이들한테 저희가 못할 짓을 한 것이 돼버렸더라고요. 정작 중요하게 바꿔야 될 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도 능력이 붙이는지 어쨌든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서 그런 면에서 나이 먹은 기성세대로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약간의 반성이 여기에 이제 이 전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커요. 그리고 윈도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사실은 이제 전혀 백화점에 걸리지 않을 만한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뭐 폐지 뭐 폐병 이런 거 갖다가 해놓고 딴 얘기하고 거기에 알약 젤리 담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제가 믿었죠. 결국은 그게 그늘인데 처음에는 이제 전망적으로 이렇게 쭉 흐르다가 자책하다가 결국은 희망으로 이제 그래서 희망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것도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색상이 떠오르냐에 대한 것하고 희망 알약을 뭐 나중에 이제 사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동선 자체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했던 거죠. 조형적으로 보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뭐 비슷한 문맥이죠. 전에 그 조건부자기 때처럼 그거를 그냥 딱 따오면 그거 자체가 현대 회화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무수히 모은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뭐 껌 자국도 그려보고 뭐 테이프 붙인 거 자국도 이렇게 해보고 완상의 대상이라든지 작품으로 미뤄진 게 아닌데 얼마든지 그 작품 같은 작품만큼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수록을 한 거였죠. 그때는 한 층에다 전부 다. 관람객들한테는 그냥 그 편하게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봐도 좋으니까 자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예술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예술을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고. 결국은 예술이라는 게 필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도움되는 것이 이제 그 작품 활동이고 그럴 텐데, 예술의 목적도 그렇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시각예술은 특히 더 발빠르게 그런 개인의 언어로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통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